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 10시를 책임질 다음 주장 전략을 책임질 여의도 주시광 이화선입니다. 오늘장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의 저점은 어디인지, 시장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했던 개장부터의 지금 이 순간까지의 시간을 보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오늘 탄탄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실시간 채팅도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MTN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좀 속 썩였던 종목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시원하게 풀고 주말을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자, 전화와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깔끔하게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시광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주 쓰시는 노란 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여의도 주시광 쳐서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진단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까지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시광 놓치지 마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이 더 빠질까요? 공포의 살아라는 말 아직도 유효할까요? 저점은 또 어디일까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탄탄한 전략 함께 소개해 주실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진단 함께 내려보고요. 더불어서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김기수 전문가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요 오늘 공포지수가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또 뛰어넘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살아라는 말이 유효할지, 왜냐하면 저가에 들어갔다가 지하실에 갇히는 건 아닌가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공포와 패닉이 한 주 내내 투자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정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고점에서 30%가 박살나고 또 독일이 고점에서 38%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33%가 떨어지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27%, 코스닥이 31%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또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온 매스컴은 전쟁보다 더한 공포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회색 코뿔소니 또 블랙스완이니 33년 만에 대폭락이니 그러면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를 이야기하고 1900포인트 이하에서 저점 매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걸 지켜보고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엔 많은 격언들이 있죠. 그죠? 바닥 밑에, 저점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사자 하면 고점이고 모두 다가 팔자 하면 저점이 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코스피가 장중에 8%까지 떨어지고 코스닥이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패닉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를 들고 있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았고 또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어느 쪽에 두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면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왜 급락하고 있고 이 급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유에 대해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2월 22일과 23일 주말 동안에 그죠? 미 민주당 극좌파인 샌더스의 부각이라는 한 가지 이유,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인 총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금리 2번째 문제, 그리고 3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었죠. 그래서 2월 24일 월요일부터 시장이 1차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중에 곰곰이 살펴보면 코로나19는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15,000명이 넘었고 미국이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반대로 중국이나 우리 시장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중국은 이제 어제부로는 8명이 확진자 수가 증가한 만큼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코로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미국 시장과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센티멘트를 악화시키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1차 하락의 이유였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그죠? 바이든이 부활하면서 슈퍼 화요일과 미니 화요일에서 승리하면서 이 미 대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았고 또 글로벌 정책 공조 그죠? ECB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 대출 프로그램 부분을 만들어냈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푸는 과정들을 글로벌 공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위험스러울 때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항상 그 위기 극복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유가 급락이었습니다. 그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서로 증산을 하겠다고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유가 급락 이후에 그죠? 팬데믹 선언이 나왔고 또 미국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럽에 여행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금지하면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2차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게 되면 유가 급락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2월 22일, 23일 전만 해도 그죠? 실질적으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기 전만 해도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19의 확산 이 부분이 경제의 위축, 경제 성장률 하향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 일정 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 및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1사분기 안 좋을 거 이거 일정 정도 반영을 하면서 1차 하락까지는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보강 중인 부분 또 미국 FOMC가 다음 주 17일, 18일에 놓여져 있죠. 이 부분 또한 그죠? 지난번 목요일 날 트럼프가 긴급 기자회견하겠다고 하고서 월가나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유럽 여행 폐쇄, 입국 금지 이 카드만 갖고 나오는 바람에 실망감이 나왔던 것뿐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트럼프가. 그죠?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시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유럽을 입국 금지를 시키면 유럽이 폭락할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급망 붕괴 속에서도 중국이 생산이 차질이 있었던 부분 속에서도 반도체 D램 서버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2차 급락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1차 이 시장, 주시장의 급락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이 예비 조사, 여론조사에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샌더스든 바이든이든 누구든 간에 지는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여론 지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시장 오히려 이 변동성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의 변동성이 왔을 때 우리가 기업들이 경영자가 바뀌면 그죠? 예전 경영자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실적 모두 안 좋은 거 다 한 번에 해소하고 가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유가 급락은 결국 유가 급락의 가장 큰 이유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우디는 친미 국가입니다. 사우디가 감히 미국의 트럼프와 미국과 대항해서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마켓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증산을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탄핵 조사를 할 만큼 러시아와의 친밀감을 갖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어쩌면 트럼프와 가까울 수 있는 이 두 나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유가 급락을 통해서 또다시 시장에 패닉을 몰고 오는 급락을 유발시켰다는 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교롭게 17, 18일 날 FOMC 이후에 또 감산에 대한 회의가 있지요. 어쩌면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그죠?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의 정점이 가는 시점과 유사하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급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유가는 중국에게 도움이 되고 그죠? 가장 많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죠? 실질적으로 유가로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파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셰일가스를 지원했었던 금융권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 시장은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 시장이나 그 여타 나라까지 그네들만큼의 급락을 갖고 가는 건 정말 이성을 잃은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결국은 트럼프가 대선하는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 속에서 나름 평온한 부분이 된다면 오히려 트럼프가 나아질 수 있겠죠. 아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속에 1900년 이후에 팬데믹이 6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발생을 했던 게 사망자 수가 5천만 명 이상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런 타이밍, 이런
부류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주가 흐름 부분은 잠시의 조정이었었다. 그것이 결국은 완치되고 갔다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후 감염병 이슈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잠시 1사분기, 2사분기 초까지는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만큼을 글로벌 유동성 보강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노력,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고, 또 하나 그만큼의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그죠? 중국이 확진자 수 정점을 찍었던 때가 2월 5일이었습니다. 주가는 2월 3일에 나왔습니다. 25일에 확진자 수가 발생한 이후 25일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천지 때문에 열흘 있다가 정점을 찍었죠. 자, 그 확진자 수의 평균 흐름을 보게 되면 3주에서 4주에 정점을 찍힌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표에서 보듯이 결국 2월 11일부터 이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역 감염 시작이 3월 3일이었다. 그리고 잠복기 14일까지를 감안하면 공교롭게도 3월 17일, 18일 FOMC 시기와 겹쳐집니다. 자, 이때 정점을 치고 감소되는 걸 확인하는 상황은 이미 주가가 2단계 하락했었던, 아까 유가 급락을 통해서 하락했었던, 그리고 공포와 패닉이 몰고 와서 하락했었던 부분은 일정 정도 먼저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가든 기업의 실적이든 여러분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나중에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그 이전에 그 기대감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확률, 그죠? 확률을 어디다 베팅하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하면 주가도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순간 그 부분은 항상 꼭지가 아닙니다. 예측이죠. 예측을 했을 때만 그 부분이 고점과 저점이죠. 예측은 항상 실패가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코스피가 196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0.8배 하회했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해서 중장기 추세를 갖고 왔던 부분, 이 부분은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15% 정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익이 된다 하더라도 1960포인트 이하의 자리는 그렇게 무서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있을 일정 정도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금융위기의 일부 상황 정도를 많이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싼 가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중국의 석탄 소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춘절 이후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래 빨간 부분이 춘절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석탄 소모량입니다. 그리고 중국 무역기업의 2,552곳 중에 80%가 이미 조업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자꾸 확진자 수가 수치를 조작하느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논외로 하고 결국 조업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오늘자 뉴스에 나왔죠. 애플이 중국 매장을 42개 개장한다는 소식. 그러면 확진자 수가 느는데 개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코로나19는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중국 경제, 경기 부양, 또 카드가 3월 말 4월 초에 나올 겁니다. 디지털 경제로 체질 변화하는 흐름을 가져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SOC 투자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5G를 잘 보셔야 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악재에 묻힌 호재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TV에서 자꾸만 공포를 심어주고 몇 년 만에 급락이니 33년 만에 폭락이니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내 섹터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big is big, small is small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한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20분 동안 팩트체크하기 너무 짧다라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따로 준비한 시간이 있으시다고요?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네. 제한되다 보니까 이따가 11시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자세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급락장 속에서 또 급반등의 기회가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수 전문가의 이 무료 방송은 잠시 후 밤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쳐서 들어오시면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부분이 깜빡이고 있는 모습 지금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밤 11시에 이 부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 다음 주장 전략을 세울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함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한번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들고 나타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 속색했던 종목들 저희가 하나씩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나가고 있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김기수 전문가께서 아주 박학다식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장 대응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밝으세요. 오늘 좀 고민 네. 많으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혹시 더 많이 속을 삭이게 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네. 주식이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2월 한 중순경에 KB금융을 이제 100% 매수를 다 해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사이트카 발동하면서 네. 급락을 맞았어요. 네. 해서 이게 이제 회복이 가능할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셨는데 KB금융 100%를 또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시죠? 41,000원이요. 41,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이드카 발동에 많이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김기수 전문가에게 여쭤볼 테니까요. 함께 통화 나눠보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음고생 네, 네. 많으셨죠? 네. 예, 자, 금융주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은 있어도 주가가 성장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우리가 증권회사를 바라봤을 때 증권회사의 지점도 계속 폐쇄되듯이 앞으로 이 은행들도 자꾸 이 폐쇄되는 지점이 폐쇄되고 나름 해외에서 해외 그 미국 IB 업체들처럼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래 갖고 가실 종목은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아까 코로나 때문에 2월 24일부터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2월 24일 급락을 하기 전 이 주식은 이미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2월 24일이면 요때죠. 요 시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트가 넘어갔는데 2월 24일 요 부분에 이전에 이미 주가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 부분은 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하면 요 정도 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되는데 4만 원 이상을 넘어가면 더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복은 할 거다 전망하시는 거죠? 예. 코로나가 지나면. 예. 그러니까 하락 이전에 이 종목이 이미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고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이 그죠? 이렇게 하락을 갖고 가다가 이번 시장 급락하고 떨어진 점은 이 네모 박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떨어지는 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급락으로 떨어진 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미 이 은행 섹터가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 업종, 대부분의 증권 업종, 대부분의 건설 업종, 대부분의 시크릿걸 업종이 이렇게 이미 그 이전에도 종합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위에 있었을 때도 이미 상승의 추세를 갖고 있지 않고 하락의 추세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코로나19로 나아진다 해도 그 이상을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로 이 KB금융에 대해서 열성적인 의식을 갖고 이해와 사활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4만 원 이상 넘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다른 섹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장도 잘 대응해 보시고요. 4만 원 부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한 통 한번 끝내봤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부터는요. 1분 스피드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종목을 꼽아볼 거예요. 룰렛 돌려보겠습니다. 종목들이 나오게 될지 하나씩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5개를 꼽아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과연 어떠한 지금 굉장히 저와 밀당을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자, 어떤 종목이 또 나오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어떤 종목이 나올까 고민했는데 그 종목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 문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문자함이군요. 네, 문자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문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볼까요? 갖고 가야 되냐, 안 갖고 가야 되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신 5180님의 문자입니다. IHQ고요. 2,000원에 담으셨고 20%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아이고 정말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신 상황일까요? 자,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하면 좋은지 김기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 종목은 좀 안타깝네요. 그죠? 이 IHQ 같은 경우에는 나름 수렴하면서 상승의 추세를 좀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뭐냐면 이 여하튼 간에 2월 24일 정도면 요 타이밍이었는데 나름 추세도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이
뭐 급락을 하면서 그 피해를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떨어졌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뭐 이 다시 추세를 복원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리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이 주식 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웬만하면 우리가 저가주는 변동성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종목 부분은 저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는 종목이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IHQ 오늘 같은 경우 또 장중 신저가까지 기록하면서 많은 고민 있으셨을 텐데요. 자,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살펴봤고요. 이제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혹시 제 말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아프게 하셨나요? 저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근데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밝으셔가지고 제가 좀 한시름 걱정이 놓이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현금을 좀 확보해놔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냅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 포인트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 매수가 비중 거의 80%요. 오, 진짜요? 오, 얼마 정도에 담으셨어요? 저 6,824원이요. 6,824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조금 단가를 낮춰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수 전문가와 통화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통화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삼성중공업을 언제 매수하셨죠? 저희 어제 다시 좀 단가 낮췄었어요. 저는 제 방송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 절대 조선이나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이런 업종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예, 왜냐하면 장치산업이라고 하죠. 장치산업은 중국과 인도가 인프라 구축을 할 때 2002년부터 2008년이 피크였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글로벌 시장이 다 저성장 구조로 가잖아요. 그죠? 네네. 저성장 구조로 간다는 건 예전 성장이 좋았을 때만큼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이 가끔 조선의 수주가 세계 1위가 됐니, 2위가 됐니 뭐 이런 부분으로 현혹을 하는데 네. 예전의 주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 한번 딱 보세요. 일봉으로 지금 6,000원에서 4,400원까지 온 건 뭐 코로나나 시장 급락의 영향 이 부분이 있었지만 월봉으로 보면 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네. 이 화려한 시절은 2011년 부분의 끝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지수 2200포인트였어도 얘는 체감이 저 1000포인트 주가인 겁니다. 그건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 가끔씩 외국인 기관 몇만 주 들어왔다 그런 거 현혹당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못하는 섹터는 결국 스몰한 주식이고 스몰한 주식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번에 나름 반등이 들어오면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 물타기 더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만 한 5,500원, 6,000원까지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 강의 듣는 기분이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정말 훌륭한 지혜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장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종목 취합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저희 스피드 상담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분 스피드 상담 어떠한 종목이 나올까요? 웨크론, 이연제약 여러 가지 종목 나오는 가운데 SY가 걸렸어요. SY 이거 코로나19
경상 수요가 좀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음악 모듈러 병동인가요? 그 공급 기대감에 조금씩 움직임을 가려고 했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왔네요. 4,900원에 담으셨고 30% 비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낙폭이 있어가지고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SY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뭐 이거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락 추세 계속 연장이고, 그죠? 뭐 뉴스 자사주 매입 뭐 이 뉴스 가지고 반짝했다가 하락 들어왔네요, 그죠? 이 주식은 반등 시 매도다. 뭐 이 종합 건설제 업체 실적 성장성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편하고 좋을 텐데 저는 이 종목 무조건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룰렛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상자이의 모나리자, 미코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사실 오늘장도 많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담으셨고 2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60초 드리겠습니다. 진단해 주시죠. 자, 뭐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만 이번 급락을 통해서 성장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 가치를 훼손당한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죠?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들이나 관련 업체들은 사실 지난 4, 4분기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앞으로 향후에 더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시장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매도 뭐 여러분들 한시적으로 6개월 공매도 금지도 돼 있었죠. 반등의 타이밍이다.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를 바람직하고 한 47,500원 이 라인까지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 갖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반등을 기대하면서 홀딩해가자라고 얘기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1분 스피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나오게 될까요? 현대차, 카카오, 큰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해성옵틱스? 이거 카메라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성옵틱스. 그래서 지플립 나왔을 때 좀 수혜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1,99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30% 정도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던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60초 드릴 테니까요. 해성옵틱스 좀 잘 갈 수 있는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다른 관련주들보다 네. 엄청나게 약하죠. 네.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사가 다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죠. 특히 3, 4분기에 그 삼성전기 관련해서 이 납품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적이 또 안 좋았습니다. 이런 주식은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느냐 중요한데 이 다른 쪽 관련 업체 중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차트적으로는 한 1,890원, 1,900원 정도, 뭐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다렸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반등 후 매도 전략 내려주셨습니다. 해성옵틱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 또 나오게 될지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3종목 살펴봤는데요. 네 번째 종목은 국내 상장 중국 관련주 헝성그룹입니다. 헝성그룹이요, 전문가님. 원래 1,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종가가 593원? 아이고,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 1,2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이 25% 가지고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헝성그룹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주식 많은데, 그죠? 왜 중국 이 완구 업체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매출이나 성장성도 없습니다. 그 주식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매수하셨는지 그 매수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면 보유하십시오. 그러나 실적이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바라보더라도 거의 2년을 넘게 박스라인 부분 보이다가 핑계는 코로나지만 이미 하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내일
모레 한 이틀, 그러니까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반등 들어올 때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역시나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계속해서 어떠한 또 전략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룰렛 돌려볼게요. 네, 하이트진로, 흥하해운, 로고스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산네트웍스가 됐네요. 5G 관련주죠. 이게요. 한 4일 전인가요? 하나금투에서 3분기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진단이 내려진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아이고 5,330원까지 내려갔네요. 이 종목 근데 9,000원에 담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전문가님? 60초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9,000원 정도 사셨는데 뭐 5,300원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고 실질적으로 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아까도 일진머티리얼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시장이 급락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훼손되면서 급락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2월 24일 이 라인까지는 추세를 잘 지키고 저점도 지켜나가면서 만들어졌던 자리가 이 위치였죠.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자,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시황 얘기를 한 것처럼 시황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멈춰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시장 지수를 염두에 둔다면 이 종목 부분도 시간은 좀 다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보단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고 좀 더 끌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산네트웍스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60초 동안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이제는요, 문자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자가 또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 여러분의 고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황이 안 좋을 때 어떠한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8808님의 문자 볼게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손절도 못하고 무작정 홀딩 중인 이 종목 바로 신일산업입니다. 1985원에 담으셨고 25% 비중 갖고 있는데 이제 2개월 제가 된 주식시장 초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산업이고요, 전문가님. 이 신일산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신일산업도 이 나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급락 때문에 내려왔었던 부분이 크죠. 초보자일수록 사실은 이렇게 이 저가주를 하는 것보다는 나름 성장의 섹터 부분을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하튼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 이건 시장 급락 이 부분이 더 큰 요인이었다.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00원 이상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000원 이상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잘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함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있을까요? 쭉쭉 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꼭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문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7784님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로 보이고요. 4,300원이고 비중이 35%라고 합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일진홀딩스가 오늘장 어떻게 종가를 보였죠? 좀 납폭을, 그렇죠? 일진홀딩스가 오늘 네. 2,915원이네요. 그러네요. 그죠? 아이고, 4,300원에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4,000원이라 했나요? 4,300원에 담으셨고요. 4,300원요? 네. 4,300원에서 2,915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시장이 30%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졌는데 이 종목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추세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위치 부분을 하회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점에서의 폭만큼 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 거의 왔죠, 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반등이 쉬울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4,300원 그 정도 라인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반등의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일진홀딩스 종목 이름처럼 나날이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정말로 계속해서 많은 문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금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0732님의 문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주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47,750원에 담으셨습니다. 현재 비중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종목을 손절하고 재매입을 가능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오늘장에서도 낙폭을 좀 크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나왔던 문자보다는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어떨까요? 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나 네. 거의 같이 움직이죠. 네. 이번 하락 국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그렇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 정도 위험 회피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이 가장 크게 매도를 해서 쉽게 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매도가 일부 나왔었던 부분이다라고 보고 시장이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급격하게 외인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급반등의 형태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돌아오겠죠. 그러나 이 월봉에서 이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봉을 보지 마시고 월봉을 보십시오. 월봉에 그죠? 20개월 월봉 오늘 저점 딱 찍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는 서서히 양봉을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종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반도체 DRAM의 서버 가격 안정화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는 분위기라면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또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 갖고 계시고 오히려 더 추매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가 되면 가장 먼저 반등 실현될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많이 좀 힘든 상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장 전략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 또 김기수 전문가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근데 지금 미국장이요 반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장을 잘 갈 수 있을 그런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11시에 준비해 주셨죠? 예. 시장에 변동성이 없다면 수익 창출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큰 기회가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반등하면 매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있고 또 매수해서 가야 되는 섹터와 종목이 있는 겁니다. Big is big, small is small이 바로 그러한 해법을 제시할 거고 11시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 다음 주장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어디서 무방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광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링크 타고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깜빡깜빡이고 있네요.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부분이 현재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잠시 후 밤 11시부터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Big is big, small is small. 어떠한 해답 내려주실지 여러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MTN 방송 자주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장 정말 건강하게 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정말 큰 수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준비해서 월요일장이겠네요. 월요일장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만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